안녕하십니까. 코인 베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찍게 됐는데요. 왜냐면 이제 내일은 또 야간에 출근이다 보니까 한 24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왔던 거를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림판으로 또 한 건데, 뭐냐면 이제 미래 사회 가상자산 시장 가치 분포도인데, 사실 미래 사회 가상자산 시장 가치 분포도라고 적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모든 자산들 그리고 가치를 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사회의 그냥 가치 분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뭘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유권을 증명할 때도 나중엔 NFT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지적 재산권도 NFT로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될 디파이도 이 스마트 컨트랙 안에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대빵, 우리나라에서는 대빵이 이제 클레이튼이니까 클레이튼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그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한국이에요. 한국의 미래사회 가상자산 시장 가치 분포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지불용 가상자산은 저는 이게 원래 원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원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이게 그림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림도 보이고 글자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해를 더 편하게 하실까봐 이게 좀 작아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CBDC를 담고 있는 중앙은행 풀도, 중앙은행 CBDC 이 원도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클레이튼도 훨씬 더 크고 스마트 컨트랙들도 훨씬 더 크고, 여튼 이 동그라미들이 이 크기 그대로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율은 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물론 클레이튼 생태계를 제가 너무 크게 잡은 것도 있죠. 중앙은행에 비해서. 나머지 스마트 컨트랙들이 너무 작아질까봐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분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러셨잖아요.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상업은행들은 다 없어지는 거다. 조폐공사도 없어진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도 없어진다. 그럼 은행 그 원래 하던 직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은행원들도 사라지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CBDC가 왜 이렇게 막 커지냐 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적 완화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어, 이 중간중간에 뭐 사실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테이퍼링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테이퍼링을 하고 다시 또 양적 완화를 할 거예요. 경제를 살린다, 서민 지원을 한다, 뭐 투자를 한다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시기가 꼭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질 것이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클레이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유망주가 될 스마트 컨트랙들은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이제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CBDC를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CBDC를 준비를 한다 했지 발행을 한다고는 안 했다. 발행을 전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진짜. 뭐 3년? 4년? 지나기 전에 분명히 CBDC를 아마 초읽기를 하게 될 거예요. CBDC 발행을. 그래서 결국엔 CBDC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경쟁력이 딸리는 우리 뭐 실물, 현금 그런 것들은 결국에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CBDC를 이용했을 때 혜택이 더 크다면 그 현금은 당연히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이제 다시는 현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 CBDC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번 영상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막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 경제를 유지를 해야 한다면 근데 유지를 해야 할 만한 거는 양지로 드러내면 그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두 번 얘기하는 거라서 짧게 말을 할게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약은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CBDC라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CBDC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애초에 CBDC가 나올 때쯤에는 가상자산 시장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욕을 먹지 않을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뭐 일부 머리가 굳은 사람들 말고는 아마 다 가상자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상자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하더라 하는데 일단 제 주변에는 안 하세요. 많이들 안 하시고 제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안 하는데 제가 그 안 하는 사람들을 약간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 근데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미친놈아, 지금 시장이 다 죽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 가상 자산 시장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덮을 물결이란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늦든 빠르든 결국 투자를 해야 되면 지금부터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월급을 받는 그 양을 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네, 가상자산에 올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궁금하시다면은 분기마다 제가 또 포트를 공개를 할게요. 네, 뭐 마이너스가 나겠죠, 초반에.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3, 40년, 50년까지도 사는 게 인생인데 그기까지 바라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뭐 굳이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뭐 이래놓고 지금 당장 마이너스 50%가 나버리니까 멘탈이 힘들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은 작아도 되는데 꿈은 커야 한다. 그러니까 욕심은 작아도 되는데 꿈은 커야 한다. 제 꿈은 뭐 말씀드리면 좀 커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저는 꿈이 있는 인간으로서 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지 싶기도 하고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를 먼저 설득을 시키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퇴근하고 나서 맨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그만 얘기하고 그냥 유튜브를 해라 이러시길래 아 그런가? 유튜브를 해볼까? 그래 맞아 유튜브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설득을 하듯이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 가만 보시면은 제 영상 모든 영상들이 되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어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거를 대면서 이제 제 논리를 펼쳐가듯이 이렇게 영상을 풀었었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떤 거냐? 저 한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는 일을 그 진실을 앞에다가 내다 놓고 이제 그 사람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나중엔 이렇게 되겠구나. 아, 얘네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고 거기에 이제 희망이랑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고 니는 진짜 니 너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하나를 아셔야 될 것이 심지어 저도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그런데 저는 꿈이 큽니다. 일단 꿈이 커요.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뭐 박살이 나든 뭐 난리 부르스가 나든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계속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제 주변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가상자산 투자에만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꿈의 시작점이 이제 가상자산 투자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 보는 거고요. 저희 누나나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 친구들 다 말려도 저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이 되면은 또 다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가상자산 그 규제도 있고 세금도 내니까 그렇게 되면은 덤핑이 한 번 더 될 거란 건 어린아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덤핑이 됐을 때 계속 또 저는 매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계속 매집을 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로 2, 3년 정도의 시간을 인고를 거친 다음에 굉장한 부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사담을 해버렸는데 자 빅브라더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빅브라더는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인데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다. 전체주의는 이제 개인보다 국가의 이념을 우위에 둬서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라는데 결국 뭐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체주의. 근데 이제 빅브라더는 이제 당에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데 빅브라더는 이제 개개인을 완벽한 감시 안에 두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빅브라더다. 무슨 빅브라더다. 이게 빅브라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야말로 빅브라더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계획이라고 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실 저만의 의견이 아닌 게 찰리 브라운 형님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조사를 해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앙은행에서 CBDC를 만들고 뽑아내면서 CBDC의 그 편의성이나 CBDC의 그런 보완적인 좀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결국엔 자금이 CBDC로 몰리게 되고 CBDC로 몰린 자금을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말씀드린 특정금융정보법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치 이동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인 척 하려고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하면서 그걸 돈을 돌리고 돌려서 이제 깨끗한 돈인 척 하는 거를 방지하겠다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 가치의 이동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법률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에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 알선 또는 대행,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별개 행위 태양을 추가하는 대신 가상자산 이전의 의미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구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약을 해드릴게요. 완벽하게. 여기서 옮겨가든 여기서 여기로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이게 여기로 가든 이게 여기로 가든 요게 여기로 가든 이게 일로 가든 이 이동이랑 매도 매수랑 다 모든 것을 다 가치 이동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게 될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금의 흐름을 국민 개개인의 자금의 흐름을 감시한다는 뜻이랑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은 얼마나 관리를 하기 쉬울까요? 실물로서 있을 때 현금은 땅에 묻으면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금 700, 금 700만 원어치가 있다 치면은 그걸 땅에 묻으면은 어떻게 알죠? 국가에서? 국가에서 금 700만 원어치 사람 한 명이 어디 묻었는지 감시원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붙여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럼 뭐냐? 그 700만 원어치를 CBDC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사고 저걸 사고 뭘 구매하고 어떤 거를 대금으로 받고 하는 거를 자금의 흐름이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금 뗄 때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럼 우리 국가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탈세는 하기 어려운데 징수는 하기 너무 쉬워. 아시겠어요? 이것도 그런 거죠. 이게 세금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CBDC를 뜯어가면 돼요. 어차피 모든 자산을 CBDC나 이런 디지털화가 돼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그냥 계좌 동결시켜 놓고 너 이거 안 내면은 영원히 계좌 못 쓰게 한다? 이러면은 누가 안 낼까요? 자,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대형 거래소를 쓸 때 실명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실명 계좌는 누구 거죠? 제 거죠. 그럼 제 거면은 그 실명 계좌 못 쓰게 하면 끝이잖아요. 입출금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거래소에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자산이 다 디지털화 돼 있는데 국가의 통제 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의 힘이 훨씬 더 커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 우리 돈줄부터 이미 다 막히거든요.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완벽하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탈중앙하다, 중앙에서 벗어난 제3자를 떼고 하자 했는데 그들은 한 단계 더 멀리 본 거죠. 그러면은 니네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우리가 장악하면 되잖아. 그리고 거래소를 니네가 이용할 때 쓰는 그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찍어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러면 어떡하죠? 국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특근법 신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드리고
네, 디파이에 대해서 잠깐 더 많이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디파이는 잠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대출과 대여로 활용이 된다. 디파이 개방형 대출 프로토콜은 디파이 생태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니까 디파이의 생태계 중에서 개방형 대출 프로토콜이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대출 및 대여 시스템은 전통적인 신용 시스템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거래 체결을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담보물로 삼을 수 있고 신용 확인이 불필요하며 미래의 잠재적 표준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필요 없고 디지털 자산을 네가 담보로 댈 수 있으면 그 담보물을 상응하는 만큼 이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대출을 받은 것이 이제 담보물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강제 징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내 개인 파산 뭐 이딴 게 없다는 거죠. 뭐 파산 신청해가지고 대출 못 갚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대출을 해간 사람은 자기가 대출한 것만큼 무조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이러한 대출 서비스는 공용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만 있어도 되고 암호화된 검증 방법으로 보장이 된다. 블록체인상의 대출 시장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줄여주고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많은 사람이 대출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뭐 통화은행 서비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아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엔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영상을 찍기 얼마 안 된 때는 영상을 안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무지해서 하면 안 된다. 무지하면은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바심만 이렇게 느껴지고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는 바보는 부를 쌓을 수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보는 절대 부를 쌓을 수 없어요. 침팬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침팬치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침팬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 사람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은 침팬치가 되느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똑똑한 투자를 한 투자자가 되느냐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NFT도 이제 중요한데 NFT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은 또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서 클레이튼 영상으로 돌아오던지 아니면 클레이튼에 대해서 영상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뭐 평소랑 같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